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벌써 5월이 되었고 5월은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서 모둠체험 신고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둠체험 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모둠체험 안내자로서 2022년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께서는 해당 소득을 합산을 해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둠체험 신고를 하는 경우에 꼭 관련 세액을 재계산해서 모둠체험 신고서상의 세액과 비교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제 지인도 작년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모둠체험 신고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신고서상의 금액을 납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저에게 물어봐서 그래도 재계산을 해서 모둠체험 신고서상의 세액이 적정한지 재계산해서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재계산을 해보니 오히려 환급을 받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꼭 재계산을 해보시고 절세나 환급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재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가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글 등을 통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를 선택하시면 화면에 다음과 같은 안내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예 신고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해서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곳에서 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기 신고를 선택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본사항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작성하기를 선택하거나 또는 기존에 이미 작성을 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신고서 불러오기를 선택을 해서 기본사항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본사항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항목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관련 납세자 기본정보를 조회하셔도 됩니다. 그 밖에 연락처라든지 또는 거주 구분이라든지 내외국인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 자료 등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 아래에 제가 국세청 자료 링크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여러분들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된 부분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절세나 환급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제 주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가 이미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자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둠체험 신고서상의 금액이 재계산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적 공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도 재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의 주황색 버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보험료 등에 대하여도 연말정산 간소화를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금액이 불러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재계산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역시 일부 누락된 경우가 발견되어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에도 이 경우에서 한 가지가 발견이 돼서 절세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세액공제라든지 기부금 명세서,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계산한 세액과 모두채움 신고서상의 세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세액을 비교를 해서 재계산한 세액이 신고서상의 세액보다 작으면 여러분들이 수정한 된 신고서를 제출을 하시는 작업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모든 그 세액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검토를 하신 후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그 환급 계좌 항목에 대한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이 다 끝난 후에는 그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제출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되면 접수 결과가 정상인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인쇄하실 분들은 인쇄하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링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증 내용을 다 확인하신 후에는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납부서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납부서를 인쇄하거나 또는 전자납부 바로가기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내역 조회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그리고 제출된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관련된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 부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버튼, 신고 이동 버튼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위텍스라든지 스마트 위텍스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지방세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모둠체험 신고의 경우 꼭 관련 세액을 재계산하여 모둠체험 신고서의 세액과 비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재계산을 하시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절세나 환급의 기회를 본의 아니게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드림팩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